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2055년이면 기금이 0원이 됩니다. 지금 20대, 30대는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내고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내 월급에서 빠지는 이 돈,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국민연금이 왜 고갈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완전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부가식과 적립식이라는 연금의 두 가지 방식, 저출생과 고령화가 연금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그리고 일본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연금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이고 왜 해결이 어려운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노후를 지키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됐습니다. 일하는 세대가 보험료를 내고 은퇴한 세대가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연금의 두 가지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적립식입니다. 내가 낸 돈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저축과 비슷합니다. 내가 낸 만큼 받으니 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30년 전에 모은 100만 원의 가치는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부가식입니다.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로 지금 은퇴한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세대 간 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치명적 전제가 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항상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이 두 가지의 혼합형입니다. 기금을 적립하면서 동시에 현재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문제는 설계 자체에 있었습니다. 출발 당시 보험료율은 3%로 매우 낮았고 수급률은 70%로 매우 높았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였습니다. 초기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지만 이 구조가 미래의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로 올랐고 수급률은 40%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은 구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낸 금액의 1.8배를 수령합니다. 이 차액은 결국 미래의 세대가 부담해야 합니다. 연금이 고갈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입니다. 1970년에는 4.53명이었습니다. 반세기 만에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동시에 기대 수명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약 70세였습니다. 지금은 83세를 넘겼습니다. 연금을 내는 기간은 비슷한데 받는 기간이 훨씬 길어진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199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약 1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습니다. 2024년에는 약 4.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합니다. 2050년에는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 1명이 노인 1명의 연금을 거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 간 갈등의 핵심입니다. 현재 20대와 30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낸 돈은 지금 은퇴한 세대가 가져가고 우리가 은퇴할 때는 돈을 낼 젊은 세대가 없다. 실제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2055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됩니다. 기금이 고갈돼도 연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일하는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바로 지급하는 완전 부가식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최소 25%에서 30%까지 올려야 합니다. 월급의 3분의 1을 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세대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위기를 겪었고 다양한 해법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20년 먼저 고령화를 경험했습니다. 일본은 2004년에 대대적인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 삭감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노인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삭감을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1990년대에 연금 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명목 확정 기여형 NDC라는 혁신적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개인 가상 계좌에 기록되고 은퇴 시점의 기대 수명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 조정됩니다. 오래 살수록 월 수령액은 줄어들지만 총액은 비슷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자동 재정 안정장치를 추가해서 연금 재정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급여가 삭감됩니다. 정치적 결정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일치합니다. 보험료율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수급률 조정.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보험료를 올리면 현재 세대가 반발하고 수급 연령을 올리면 미래 세대도 반발합니다. 이것이 연금 개혁이 매번 정치적으로 좌절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 같은 사적연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보장구조를 권장합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어서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길수록 강력해집니다. 25세에 시작한 사람과 35세에 시작한 사람의 65세 시점 적립금 차이는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됐고 저출생과 고령화가 이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055년 기금 소진은 예측이 아니라 현재 추세의 확정적 결과입니다. 일본과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듯 연금 개혁은 가능하지만 모든 세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답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3층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문제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 노후가 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앙은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미국 연준, 유럽중앙은행.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이 기관이 왜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지 완전히 이해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